안녕하세요. 정승민입니다. 당진 합덕역의 장점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서해선 복선전철 홍성 송산 구간은 총 사업비가 4조 667억 원 투입을 해서 약 90km 구간을 합덕, 인주, 안중, 향남, 화성시청, 송산에 건설하고 있습니다. 설계속도 250km인 고속열차 EMU 250이 운행됩니다. EMU 250은 동력 분산식 고속열차로 동력 엔진이 열차의 중간중간에 있고 KTX 산천보다 18석 많은 좌석수로 경제성과 운용 효율성, 선로 부담 등에서 장점이 많습니다. 당진시에서는 EMU 250을 이미 2018년도에 구입해 놨습니다. 서해선 복선 전철 중에 당진 합덕역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산업단지 1200만 평을 가지고 있고 5대 SOC 사업, 철도, 도로, 항만, 공항, 산업단지를 모두 갖춰가고 있습니다. 당진 합덕역은 당진의 하나뿐인 역으로 주변의 서산, 태안, 보령 등에도 역이 없어서 그곳 사람들까지 이용하게 되는 중요한 역입니다. 당진 합덕역은 이용 9선, 섬식 승강장으로 섬처럼 사이사이에 승강장이 있는 역입니다. 승강장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것은 상대식 승강장이라고 합니다. 또 당진 합덕역은 플랫폼의 길이만 2.1km, 역사는 5만 평 정도로 플랫폼 길이 약 1km, 역사 2만 평 정도인 서울역보다도 훨씬 큰 역입니다. 당진 합덕역은 동대구역, 천안 아산역, 합덕역과 함께 1등급 역으로 동대구, 광명, 울산에 이어서 전국에서 네 번째로 4,500평이나 되는 복합 환승센터가 생기게 됩니다. 총 40량이나 되는 2단 장대형 화물열차와 EMU 250이 여객 40, 화물 22회로 1일 62회 운행이 돼서 1일 58회 운행되고 있는 용산역보다 운행 횟수가 더 많습니다. 또 당진 합덕역 용역을 할 때 개통 후에 3,000명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지제역이 개통 시에 1,000명이 이용하는 역이었는데 KTX 전환 후에 1일 3,000에서 4,000명 이용하고 있습니다. 당진 합덕역은 부동산의 가치를 따질 때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인 서울까지의 접근성도 35분으로 출퇴근이 가능한 거리입니다. 또 당진 합덕역은 메인 통로박스가 3개, 작은 통로박스까지 하나까지 모두 4개가 있고 복합 환승센터, 컨테이너 물류기지, 현대 아울렛, 연못, 8차선 역사 승강장 진입도로까지 들어서게 됩니다. 당진 합덕에는 서해선 복선전철 외에도 당진 아능간 산업철도, 당진 대산간 인입철도, 중부권 동서 횡단철도까지 모두 4개의 노선이 만나게 됩니다. 이 중에 당진 대산간 인입철도인 성문산단 인입철도는 9,380억이 투입돼서 31km가 신설이 되고 예타를 면제받아서 사업의 속도가 붙었습니다. 2022년에 착공해서 2025년 완공을 목표로 하는 성문산단 인입철도, 이 사업으로 생산 유발 효과가 3조 5천억, 부가가치 유발 효과가 1조 2천억, 고용 유발 효과가 2만 8천 명이 예상되고 사업 후에는 철도와 항만, 도로가 연계가 돼서 연간 4만여 대의 화물 차량이 감소하고 관광 사업에도 크게 기여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곳에 투자를 해야 할까요? 우리는 용도가 변경되는 곳에 투자를 해야 합니다. 지금 당진역 주변은 대부분이 농림지입니다. 30만 평을 초과하는 개발에는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그 이하에서는 해당 지자체의 권한으로 개발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30만 평 이하로 1차 개발을 하고 차후에 2차 개발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그러면 역에서 가까운 곳이면 좋을까요?
역 앞에 기반시설, 복합환승센터, 물류센터, 연못 등의 위치와 방향을 같이 고려해 봐야 됩니다. 천안 아산역의 경우를 보면 역에서 1.3km 떨어진 곳에 갤러리아 백화점이 들어서 있고 450m까지는 호수가 들어서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800개 역들 중에서 비슷한 모습으로 만들어진 역은 있지만 똑같이 생긴 역은 없습니다. 잘못하면 수용이 돼서 낭패를 보거나 예상보다 작은 수익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당진시에서는 당진 합덕역을 남부권 거점 도시인 합덕 구도심과 연계해서 개발한다고 했습니다. 현재는 인구 10,000명, 약 450만 평의 작은 도시지만 서해선 북선전철 당진 합덕역이 들어서게 되면 가장 발전 가능성이 높은 곳입니다. 역이 만들어지기까지는 철도를 계획하는 데 3년, 착공해서 공사까지 5년, 활성화되는 데 2, 3년으로 보통 10년 이상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역세권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만들어서 역세권 개발 시기를 앞당기고 똑같은 용도 지역이라도 건폐율 용적률을 1.5배 상향을 해서 1000에서 1500%까지 나오게 됩니다. 양주역이나 평택역, 녹양역 등을 보면 역 앞에 59층 분양 광고가 나옵니다. 과거에는 도시라고 해도 그렇게 높은 건물을 짓기가 어려웠습니다. 제2롯데월드도 용적률이 600%인데 역 앞이기 때문에 1.5배 상향이 돼서 더 높은 건물을 지을 수 있습니다. 농림지는 보통 건폐율이 20%, 용적률이 80%지만 역세권 도시지역 내의 상업지가 되면 여기에 1.5배가 더 올라가게 돼서 더 높은 건물을 지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일반 농림지역에서 도시지역 상업지가 되는 것과 역세권 안의 농림지가 상업지로 바뀌는 것은 그 차원이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국민 1인당 가용 면적이 300평이었지만 소득이 높아지면서 1인당 가용 면적도 올라가게 돼서 지금은 600평이 넘습니다. 사람들은 소득이 높아지고 레저 쇼핑을 즐기면서 필요한 공간이 더 많아졌습니다. 그렇지만 땅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용적률을 높여서 건물을 더 높이 올려 부가가치를 올려주는 겁니다. 한 사람이 600평의 땅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건데 대부분 사람들은 땅은 나랑 관계없는 특별한 사람들만 가진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이 정말 특별한 사람들일까요? 감사합니다.